안녕하세요. 기영 F&B 임직원 여러분, 궂은 날씨지만 마음만은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KFN 굿모닝 뉴스 시작합니다. 오늘은 우리 외식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소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소식부터요. 또 정부 정책 변화, 그리고 배달 시장의 격변까지,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브랜드들의 움직임까지 여러분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타깝게도 첫 소식은 폭우 피해 소식입니다. 수도권에 집중호우 내리면서 김포, 고양 이쪽에 기록적인 비가 왔다고 하죠. 13일 기준으로 벌써 사망자까지 발생했고요. 네. 특히 인천 서구시장 두 곳이 침수돼서 식자재 폐기하고 영업 중단한 가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정말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뉴스 보니까 막 장사 끝났다 이런 상인분들 탄식도 나오더라고요. 이런 극한 호우가 점점 잦아지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날씨가 안 좋다 이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외식업계에서도 사업 연속성 계획, 그러니까 BCP라고 하죠. 이거 수립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. BCP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? 근데 쉽게 말하면요.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매장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공급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. 저희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미리 대비하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도 물론 중요하고요. 또 신속하게 피해 복구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. 네.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 변화도 좀 눈에 띄는데요. 우선 좋은 소식도 있어요. 재해나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. 이건 좀 숨통 트이는 소식 같네요. 네, 그건 다행이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좀 인건비 부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. 맞아요. 특히 저희 업계는 피크타임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잖아요. 이러면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? 정확합니다. 정부가 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난 지원, 벌금 유예라든지 또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, 이걸 4배나 확대한다든지 지원을 강화하는데요.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근로기준법 확대 같은 규제를 늘리는 모습입니다. 특히 이 근로기준법 확대는 좀 유연한 인력 운영이 생명인 외식업 현실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. 네. 물론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자체는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지만 이 근로기준법 문제는 현장의 우려를 좀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 배달앱 시장 소식인데요. 정부가 플랫폼법 만들어서 수수료 부담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이런 가운데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, 이걸로 수도권에서 배민을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다면서요? 네, 무섭습니다. 점유율 격차가 정말 많이 좁혀졌어요. 무료 배달하고 또 라이더 보상 확대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. 어...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. 경남에서는 또 18개 시군에서 쓸 수 있는 광역 공공배달 앱이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. 공공배달 앱이요? 네,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부 규제 움직임도 있고 또 대형 플랫폼끼리 막 출혈 경쟁도 하고 거기에 지자체 주도 공공 앱까지 등장하는 이런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와, 복잡하네요. 그럼 이게 저희 같은 음식점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수수료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? 기회가 될지. 단기적으로 보면 수수료 인하 압박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또 플랫폼 경쟁이 심해지면 광고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공공배달 앱의 실효성은 아직 좀 지켜봐야 합니다. 그래요? 네, 과거 사례들을 보면 공공앱이 시장 판도로 이렇게 확 바꾸기는 쉽지 않았거든요. 결국은 각 플랫폼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는지 또 시장 반응이 어떤지 이걸 계속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지켜봐야겠군요. 자, 마지막으로 브랜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버거킹이 특정 토마토랑 세척제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네요. 이게 정보 공개서 내용이랑 실제 구매 시스템이 달랐던 게 문제군요. 네,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. 가맹사업에서 본사랑 점주 간에 이 투명성하고 공정성,
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죠. 이런 불필요한 구매 강제는 당장은 뭐 이익처럼 보여도 결국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거든요. 그렇죠. 신뢰가 중요한데 반면에 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. 오븐에 빠진 닭, 핑계 파티라는 아주 재밌는 프로모션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130%나 늘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랜드 이츠의 로운 샤브셔브는 100가지 재료 무한 리필, 이 가성비에다가 프리미엄 요소를 더해서 가족 고객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고요. 네, 이 두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오빠닭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마음을 딱 읽는 그런 창의적인 마케팅의 힘을 보여줬고요. 로우는 가성비와 프리미엄 가치, 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아주 잘 엮어낸 전략이 성공 요인이 됐습니다. 가성비와 프리미엄. 네. 특히 로우는 그 스타필드 동탄점이라는 입지 특성, 이걸 고려한 메뉴 구성도 아주 주요했죠. 결국 버거킹 사례랑 이렇게 묶어서 보면요. 가맹점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고 또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를 제안하면서 그걸 또 얼마나 창의적으로 전달하느냐,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관계, 가치, 창의성 중요하네요. 오늘 KPN 굿모닝 뉴스에서는 폭우 피해라는 안타까운 현실부터 정책 변화, 또 치열한 배달앱 경쟁, 브랜드들의 엇갈린 소식까지 외식 산업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. 네, 어려움도 분명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. 이런 말이 있죠.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기영 F&B는 어떤 변화에 주목하고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. 이상으로 2025년 8월 14일 KPN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